안녕하세요. 혹시 은퇴하고 월급은 딱 끊겼는데 매달 나가는 돈은 똑같아서 걱정이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고만 생각하는 주식을 활용해서요. 오히려 연금처럼 매달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배당주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평생 정말 피땀 흘려 모은 내 소중한 돈이잖아요. 이걸 하루아침에 반토막이라도 날까 봐 걱정되시는 마음, 너무나 당연하죠. 주가 그래프만 보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 기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이 그렇게 무서운 롤러코스터는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그 오해를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딱 5단계만 저랑 같이 가시면요. 이 복잡해 보이는 배당주가 뭔지 머리에 쏙 들어오실 거예요.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요. 저만 한번 믿고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만큼은 안전하다고 믿는 바로 그 은행 예금. 과연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 60대에 은퇴하신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평생 모은 퇴직금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서 아휴, 위험한 주식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하고 전부 은행에 예금하기로 아주 굳게 마음을 먹으셨죠. 언뜻 보기엔 정말 현명한 결정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났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은행 이자로 200만 원이 붙긴 했는데 작년에 1억 원이면 살 수 있던 것들이 이제는 1억 500만 원은 줘야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는 분명히 늘었는데 정작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오히려 줄어든 삶이에요. 바로 내 돈의 실제 가치, 그러니까 구매력이 나도 모르게 스르륵 녹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안전하다고만 믿었던 예금의 배신, 저축하는 사람의 딜레마라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처럼 많은 분들이 주식하면 딱 한 가지 모습만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사실 주식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한다 하면 떠올리는 게 바로 왼쪽에 있는 롤러코스터형 주식이에요. 오늘 막 10% 올랐다가 내일 20%뚝 떨어지는 정말 심장 떨리는 그런 주식이죠. 근데요,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마치 잔잔한 강물처럼 꾸준히 흘러가는 연금형 주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요, 가격이 막 오르는 것보다는 내 통장에 꾸준하게 돈을 보내주는 걸 목표로 하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주식인 거예요. 네, 이 연금형 주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배당주입니다.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회사가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 이익의 일부를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한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일종의 성과급 같은 거죠.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배당금이 대체 어떻게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딱 이해하시면 이래서 배당주를 두 번째 월급이라고 부르는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이 비유 정말 재밌지 않나요? 배당금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공돈이 아니에요. 내가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진 엄연한 주인으로서 직원들 월급 주듯이 당당하게 받는 내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마치 내가 작은 가게의 사장님이 된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럼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아주 튼튼한 회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회사가 올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주주들한테 주식 한 주당 2,000원씩 이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만약 제가 이 회사 주식을 딱 100주 가지고 있다면요. 100주 곱하기 2,000원. 제 통장에는 정확하게 20만 원이 따박 하고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오늘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이 20만 원은 약속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가격 변동에 막 일희일비하지 않는 꾸준한 현금 흐름의 진짜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어려워지면 배당이 줄거나 아예 멈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를 고르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은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통신사나 전력회사, 은행 같은 곳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우리가 휴대폰을 안 쓰거나 전기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은행 예금과 배당주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게요. 이건 뭐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각자 맡은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왼쪽의 은행 예금은요, 목표가 안전이에요. 내 돈을 튼튼한 기둥처럼 꽉 지켜주는 거죠. 하지만 이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반면에 오른쪽의 배당주는요, 흐름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마치 강물처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회사가 성장하면 이 강물의 양, 즉 배당금도 점점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점이죠. 네, 이 비유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자산을 하나의 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행 예금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기둥만 덩그러니 있는 집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배당주는 바로 그 집 안으로 생명수처럼 졸졸 흘러들어오는 강물과 같아요. 기둥으로 안전을 딱 지키고 그 강물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거죠. 이 둘의 조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정 금융상품을 넘어서 돈을 대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배당주는 시세 차익을 누리는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파이프라인이다. 둘째, 좋은 배당주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주는 연금 같은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은행 예금이라는 안전한 기둥과 배당주라는 현금 흐름의 강물을 조화롭게 활용해야 한다. 이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돈을 헉헉대면서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혜. 바로 이 배당주는 그 지혜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현실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요, 잠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통장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조용히 잠자고 있는 돈에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너는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니? 하고 말이죠. 그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내 소중한 자산이 계속 잠만 자게 둘 것인지, 아니면 이제 작은 시냇물이라도 만들어서 졸졸 흐르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